오늘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수성구를 중심으로 일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 분권형으로 고치자는 움직임이 올 들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KTX 동해선이 어제 개통돼 수도권과 경북 동해안이 2시간대 연결됩니다. KTX 동해선 개통의 득과 실을 알아봅니다. 범죄 피해자 구제책이 너무 오래 걸려 피해가 더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 또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안동의 가시거리는 800m, 대구는 400m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대구가 15도, 안동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20mm로 이번 비보다 양이 더 많겠고요. 게다가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만큼 폐지되면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활황세와 맞물려 대구 수성구 지역이 제한적 범위 안에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일부 지역, 수성구의 어떤 범원의 거리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고분양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나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주택사업 시행자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을 활용한 고급화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대변되는 정비 사업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조합원의 개발 이익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그러므로 해서 사업 자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활황세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쏟아지는 분양 물량과 공영 택지와 경쟁해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란 분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전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제12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오늘 엑스코 대구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 나라 300개 업체가 참가하며 인도, 미국 등 20개 나라의 바이어 61명도 참가합니다. 비즈니스 컨퍼런스에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수력, 기후변화 등 9개 분야 30여 개 세션에서 신기술과 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4개 기관 원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리더스 포럼도 열립니다. 부진했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7.5로 전년도보다 14.5% 늘었고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3.5로 전년도보다 23.4%가 늘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2월부터 계속 감소세였다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에 이어서 가계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강모씨 농장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상 증상을 보인 15마리를 오늘 오전에 살처분하고 추가로 구제역 증상 여부를 확인해서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농장에는 돼지 1,2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해당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소 470여 마리, 3km 내에는 소 5,500여 마리와 돼지 3만 3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안동, 영천, 의성, 봉화, 경주 등 5개 시군 7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번이 8번째 발생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성격의 헌법을 고치자는 여론이 올 들어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분권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총투표를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개조를 위한 최우선 의제는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며 경제 살리기의 출발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 우리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지금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가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 총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면 국가적 분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정치권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투트랙 접근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의 장은 정치권에서 펼치더라도 시민과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개헌 논의를 맡겨주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대통령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앙원운동 선포식을 열고 올 상반기 중에 전국 시도별로 개헌 운동 조직을 만들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헌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중학교에서 올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대구교육청에 이어서 올해 경북 276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 없이 진로 탐색이나 토론, 현장 학습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는 직업체험장 제공 같은 지역사회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사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상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초중 고등학교 학교 주관 교복 상한가로 하복은 78,738원, 동복은 198,203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교복 구입 가격과 물가 상승률, 교육부의 권고 기준 등을 감안해 하복은 82,572원, 동복은 204,613원으로 정했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KTX 동해선이 어제 개통돼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대가 큽니다. 수도권과 경북 동해안이 2시간대 오갈 수 있게 됐는데 KTX 동해선 개통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이교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포항은 2시간대에 연결됩니다. 가장 혜택을 받는 쪽은 관광산업입니다. 지푸른 동해바다, 수도권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보고 싶어하는 호미곶 상생해수, 그리고 포항 운하 크루즈 체험은 수도권 관광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저희 서울에서 왔거든요. 여기까지 애들 잠 못 자고 저희 밤새서
와서 소원 빌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니까 멋있네요. 수도권 미식가들은 산지의 싱싱한 대게를 맛보기 위해 KTX에 몸을 싣고 포항과 영덕으로 밀려올 겁니다. 강구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대게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나 쇼핑 수요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역 상류층의 수도권 소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추가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는 얻는 게 많지만 대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TX 포항 신역사에서 동대구역까지는 불과 35분.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 장성동과 양덕동 등 북구 주민들은 KTX를 타고 대구를 가는 것이 버스보다 편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특장점은 시간의 가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동부터미널에서 우리 포항 시외터미널까지는 빨라야 1시간 10분 정도인데 저희 KTX는 타면 일단 34분 만에 갈 수 있으니 상당한 시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내년 연말 동대구역에 메모더급 쇼핑센터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문을 열면 포항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위축이 우려됩니다. KTX 개통에 따른 산업별 득실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혜택은 키우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달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공버스가 오늘 대구를 방문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에 대구 비산 염색산업단지를 찾아 섬유 염색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한중 FTA 피해 최소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염색산업단지의 노후화 해결 등 시설 개선 방안도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오전 8시 40분에는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영어 대리시험을 미끼로 접근해서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사립대 교직원 A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토익 등 공인 영어 대리시험으로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뒤 연락이 온 9명에게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면서 돈을 돌려주고 알선료 일부를 빌려줘 안심시킨 뒤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이 거액을 택배로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살인과 가정폭력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 검찰 송치 이후에야 드물게 이뤄졌는데 송치까지는 빨라야 2주에서 한 달도 넘게 걸리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살 유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3일 혼자 살던 집 안이었습니다. 범인이 전 며느리라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두 다리를 묶고 온몸에 청소용 세제를 뿌리는 등 잔인하게 살해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고 여파는 컸습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보니 동네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마을 주민 40가구 중 절반이 독거가구고 할머니 여러 명은 살인 현장에서 숨진 할머니를 발견하면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밤에요. 긴장이 돼서 그만 막 잠이 안 와요. 막 우울증이 걸리고 진짜 살맛이 안 나도록 진짜 충격이 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우울의 그늘이 드리웠던 마을에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집단 트라우마 재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웃음 치료로 경찰이 유족과 주민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겁니다. 사건 직후 심리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또 신변 보호와 의료 법률 등 각종 물리적 지원도 이뤄집니다. 케어 요원이 투입돼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였고 장례비라든지 가게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도 경찰서별로 한 명씩 배치돼 사건 현장 최일선에서 돌보는 범죄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은행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장기대출 연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서 채무액의 10에서 70%를 상환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대구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금융 소외 계층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서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명품 시장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25억 원 등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중구청과 서문시장, 전문가 등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야시장 조성과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인근 근대골목과 동성로, 양령시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통시장 고유의 특색을 지닌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도 대구시 동구 동서시장, 중구 교동시장 등 5개 시장이 선정돼 1년 동안 각각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구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대경권 3D 프린팅 지역거점 센터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미시 금호 테크노밸리 안에 들어설 대경권 3D 프린팅 지역거점 센터는 2018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해 금속 전자 3D 프린팅 연구시 등을 갖추고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금형과 3D 전자 부품, 발전용 부품 분야의 첨단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시내 읍면동마다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가 생깁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70여 명의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130여 곳의 읍면동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대구시나 구군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 세무사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첫날인 오늘도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가시거리가 400m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대구가 15도, 안동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했고요. 낮 동안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 보이면서 낮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구가 15도, 청도 14도로 현재 기온과 같겠고요. 김천과 구미의 현재 기온은 13도, 한낮에도 역시 15도를 밑돌겠습니다. 북부 지역 안동과 의성은 12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